안녕하세요. 중국이 완전한 달러 붕괴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연구원이 언급한 트럼프 경제 후폭풍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미국발 금융 리스크와 통화 긴축 충격이 발생하면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국이 이에 대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대응, 그리고 미래 시나리오를 추가로 탐구해 더 풍성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왜 지금 달러 붕괴가 화두가 되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미 과거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2016년 대선 이후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통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달러의 지배력에 균열을 냈습니다. CSIS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거나 비슷한 정책이 부활한다면 미국의 금융 리스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적자 확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통화 긴축이 결합되면 달러가 과도하게 강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붕괴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낼 수 있어요. 중국은 이 위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원래 영상에서 강조하듯 중국은 이미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 중입니다. 가장 큰 움직임은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2016년부터 중국은 위안화를 IMF의 특별인출권 SDR 바스켓에 포함시키며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위안, 즉 E-CNY를 통해 무역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 시범 프로젝트는 2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1조 위안 규모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달러 중심의 SWIFT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만약 달러가 흔들리면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위안화 기반 무역을 확대할 수 있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러 붕괴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보면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를 떠올리게 됩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근본 이제가 끝나면서 달러는 신뢰 기반으로 버텨왔지만 이제 그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BRICS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2024년 카잔바카 확장 회의에서 새로운 개발, 은행을 통해 달러 외 통화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에너지 무역에서 이미 위안화와 루블 결제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지리 정치적 동맹 형성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 후폭풍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만약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올린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은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할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으로 약 8천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팔아치우면 미국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영상에서 CSIS 연구원이 지적한 바처럼 이는 미국발 금융 리스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리스크를 안고 있죠. 국채 매도는 자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위안화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1대1로 프로젝트는 150개국 이상을 포괄하며 총 투자액이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달러 의존을 줄이는 완벽한 네트워크예요. 추가로 글로벌 경제의 다른 측면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입장은 어떨까요? 유럽연합은 유로화 강화로 대응하고 있지만 에너지 위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시아개발은행 ADB를 통해 중국과 손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달러 중심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내죠. 게다가 기후변화와 팬데믹 같은 요인이 더해지면서 공급망 다각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자원처럼 전략 물자를 무기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히토류는 전기차와 반도체의 필수인데 중국이 세계 생산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달러 붕괴 시나리오에서인은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죠. 만약 달러가 20% 이상 가치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틈을 타서 아시아 금융 허브로 부상할 겁니다. 상하이와 홍콩이 국제결제센터가 되고 위안화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중국 경제도 부동산 버블과 인구 고령화로 취약하죠. 2025년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헝다그룹 파산 이후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중순환 전략으로 내수 중심 경제를 구축 중입니다.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거예요. 이는 달러 붕괴에 대한 방어선입니다. 원래 영상의 핵심인 CSIS 분석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의 통화 긴축이 글로벌 유동성을 줄이면 신흥시장이 먼저 타격을 받고 그 여파로 달러가 약화된다고 봅니다. 중국은 이를 예측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G20 회의에서 중국은 CBDC 상호운용성을 제안하며 국제 표준을 주도하려 했어요. 이는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흔드는 움직임입니다. 추가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사우디는 달러 대신 위안화로 일부 거래를 시작했죠. 이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주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는 SWIFT에서 배제되었지만 중국과 SPFS 시스템을 연동해 거래를 유지했습니다. 이 경험은 중국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달러 붕괴가 현실화되면 비슷한 대한 네트워크가 핵심이 될 겁니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크로스보더 결제가 부상하고 있어요. 중국의 콘스탄티노플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으로 무역 금융을 효율화합니다. 이는 비용을 30% 줄이고 속도를 10배 높이는 혁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달러 붕괴 준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포석입니다. 트럼프 시대의 후폭풍이 촉매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보세요. 경제 뉴스는 항상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